영화사의 길이 남을 걸작 1984년작 아마데우스를 4K 리마스터링 재개봉으로 감상을 했습니다. 요즘 재개봉 열풍 덕분에 이런 명작을 극장에서 볼 수 있다는 거는 영화 지각생인 제 입장에서는 정말 큰 행운인 것 같고요. 사실 워낙 유명한 영화잖아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무려 8개 부문을 휩쓴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이런 수상 내역까지 안 가더라도 주변에서 워낙 많이 회자되는 그런 명작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막연하게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의 일생을 다룬 전기 영화겠구나, 요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영화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영화가 아니구나. 이 천재 모차르트 바로 옆에서 열등감에 휩싸인 살리에리의 이야기이죠. 이 주인공이 살리에리라는 거는 수상 내역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985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배우는 모차르트 역할의 톰 헐스가 아니라 살리에리를 연기한 F. 머레이 에브리엄이었죠. 이 영화가 정말 대단하고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시점의 전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화는 정신병원에 갇힌 늙은 살리에리가 자신의 죄를 고해하는 액자식 구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살리에리는 비엔나 왕실의 존경받는 궁정음악가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음악에 헌신을 했고, 신에게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음악을 작곡할 재능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하지만 신은 살리에리의 기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살리에리의 눈앞에 모차르트라는 존재를 데려다 놓습니다. 이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의 악보를 처음 건네받고 그 안에 담긴 음악을 눈으로 훑으면서 느끼는 그 경악 같은 것들이 이 영화의 모든 것을 압축해서 보여주죠. 단 하나의 수정의 흔적도 없는 완벽한 악보였잖아요. 평범한 인간의 노력이 닿을 수 있는 경지가 아니라는 것을 살리에리는 그 악보를 보자마자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 살리에리의 눈에 비친 모차르트는 방탕하고 경박하고 시도 때도 없이 특유의 그 웃음소리로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고, 입만 열면은 이상한 농담을 하는, 신이 선택해서 재능을 준 인물이라기에는 다소 경박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살리에리의 신앙은 무너져 내리죠. 대사로도 나옵니다. 신이시여, 당신은 왜 저런 추악한 자에게는 천상의 재능을 주시고 저에게는 그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셨나이까, 이런 대사가 나오죠. 푸른별님이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감히 내가 모차르트를 질투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른 얘기긴 한데,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음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재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재능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잘하는 그 재능에 만족했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 살리에리는 본인이 받은 재능과 본인이 원하는 재능이 좀 달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1980년대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가 정말 뛰어납니다. 3시간에 달하는 긴 상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루할 틈이 없는데, 이번 4K 리마스터링 덕분인지는 몰라도 이 18세기의 비엔나의 모습을 재현한 화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화려한 가발이나 의상, 화려하게 재현된 왕궁과 오페라 극장의 모습은 진짜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오페라가 무대 위에서 공연되는 장면의 이 웅장함이랑 디테일은 진짜 그 오페라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 시대의 공연을 직접 관람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음악의 활용도 좋았는데, 음악평론가 진회숙님의 말을 빌리자면은 모차르트는 평생 600곡 정도의 곡을 썼는데, 그 많은 곡들 중에서 어떻게 장면에 어울리는 곡을 그렇게 잘 골라냈는지 놀라울 정도라고 평가를 했었죠. 단순히 배경음악으로 쓰였다기보다는 인물의 감정이나 이 서사의 흐름에 맞게 정말 잘 썼더라고요. 여담인데 실제로 이 사운드 트랙이 빌보드 클래식 앨범 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고, 650만 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앨범 판매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영화 속의 이 살리에리의 모습은 적인 재미를 위해서 창조된 허구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 있는 살리에리는 영화에서처럼 콤플렉스에 찌든 인물이 아니었죠. 오히려 당대 최고의 명성을 누렸던 이 존경받는 음악가였습니다. 모차르트와는 선의의 경쟁 관계였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파멸로 몰아넣으려고 한 인물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베토벤, 슈베르트 같은 전설적인 음악가들을 무료로 가르쳤던 대인배였고, 심지어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모차르트의 아들까지 제자로 받아서 가르쳤을
정도였다라고 하네요. 성격이 괴팍하기로 유명했던 베토벤조차도 이 스승인 살리에리를 깊이 존경하면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죽게 했다라는 그 소문에 대해서 경거망동하지 말라! 그분은 그런 짓을 할 뿐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부정했을 정도라고 하니까 영화 속 모습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살리에리가 정신적으로 모차르트를 압박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일종의 정신적 독살이라는 이 극적인 장치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영화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차르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면서 유작인 레퀴엠을 받아 적어준 살리에리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눈을 감죠. 본인의 기도를 저버린 신을 향한 복수를 꿈꿨던 살리에리의 계획이 얼마나 공허하고 자기 파괴적인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설정으로 보였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라는 천재의 삶을 빌려서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이 살리에리를 조명하는 영화입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나의 노력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죽도록 간절하고 열심히 사는데 저 사람은 그냥 슥슥 하는 것 같은데도 왜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봤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천재를 이기려고 했던 범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질투와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한 인간의 삶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현 시점에 봐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화려한 영상과 귀를 황홀하게 만드는 음악도 훌륭한 작품이고요. 혹시 아직까지 아마데우스를 보지 못하셨다면 이번 리마스터링 재개봉 기회에 극장에서 그 압도적인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